네, 자, 이 시간에는 226페이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알아야 될 정리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건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건입니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쭉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것이 쭉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표를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매입인 경우예요. 일단은 세금 계산서 매입이 아닌 불공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즉 신용카드로 매입을 한 것 중에서 불공제라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것 중에서 불공제라든가 하는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고 신용카드도 사용 안 했고 현금을 썼는데 현금 영수증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비용으로도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도 입력 못 해요. 물론 매입 매출 전표에도 입력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영수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3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비용으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는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건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미수령했다. 미수령했다면 아예 입력을 못하는 거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해서 매입세 공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건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로 신고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불공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3번부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표이사가 텔레비전을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공급받는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그러면 그 텔레비전은 일단은 회사가 산 걸로 돼 있겠죠. 그러면 그 텔레비전이 어디 있어야 돼요? 회사의 무슨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뭐 이런 식당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텔레비전을 대표이사의 집에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공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면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해야 돼요. 업무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그 사유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라고 사유 선택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에 타이어를 새 걸로 싹 바꿨어요. 타이어를 바꾸고 타이어 가게에서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하지만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54번 불공으로. 왜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에서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근데 주의를 보시게 되면 승용차에 관해서 운수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승용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운수업,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의 승용차, 또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 승용차, 이런 경우는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리고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1000cc까지는 해당이 없고, 8인승 이하만 해당되니까 9인승부터는 해당이 없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9인승에는 승용차라고 안 하죠. 보통 승합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합차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0cc까지는 역시 해당이 없어요. 1000cc까지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 업무용 차량이 뭐 900cc 또는 1000cc짜리 경차다 이겁니다. 경차는 타이어 바꿔온 거 매입세 공제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에 5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뭐 거래처 선물용으로 선물용품을 사고 세금계산서 받아왔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아왔으면 불공으로 입력하셔라. 그 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불공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으로 입력한다. 또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이에요.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그 토지 정지 작업을 해준 토목공사 해준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자,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공제 못 받죠. 그런데 우리가 거래가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것 전부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해당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불공으로 처리되는 유형에는 흔히 나오는 게 여기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비영업용 승용차 건, 접대비 건, 면세 사업 건, 토지 관련 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요. 이런 정도의 사유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은 다시 강조하지만 54번 불공은 일단 세금 계산서 이어야만이 54번 불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54번 불공 자체가 될 수 없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뒤에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불공에 해당되는 것이 나올 텐데요. 6번을 보시면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일단 선물을 위한 거니까 접대비네요.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자기합수표는 현금 거래예요. 현금.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액자를 사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 결제하고서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면 매입 매출 전표 사항이 아니라 일반 전표 갖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35,000원 공제 못 받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9월 23일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 9월 23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이에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딱 물어봅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자, 그 중에서 이거는 접대비 관련된 것이다 해서 딱 클릭을 해줘야 돼요. 사유를. 예. 그래야 이게 부속 서류에 불공제 사유별로 부속 서류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리고 선택.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품명은 액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수량 14개 단가 25,000원 거래처는 황태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네, 그러면 출금전표로 됐는데 액자는 상품이 아니구나. 접대비구나 하고 고쳐줘야 됩니다. 네, 접대비 813번 접대비 쓰셔야 돼요. 매입은 이렇게 고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품 아닌 매입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상품 아닌 매입들이 뭐 교육훈련비, 지금 접대비, 또 아까 비품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불공으로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가세가 뭘로 분계된다고 봐야 되냐면 접대비 안에 포함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상품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공급가액이 따로 나오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따로 분계가 되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세금까지 다 접대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으면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인데 공제를 못 받는 매입세액은 비용이면 비용에 더해져 버리고 자산이면 자산에 더해져 버립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요. 만약에 승용차를 샀다. 그때 승용차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거든요. 그럼 여기 만약에 현금으로 샀으면 출금 전표했으면 여기 이제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겠죠. 그렇죠? 차량 운반구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선물이니까 접대비에 부가세가 포함됐다. 그 얘기죠. 그걸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속 서류가 이제 뭔가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불공을 다 입력하고 한꺼번에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7번째 문제 수행 7번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네, 이걸 외상 분기하시면 안 돼요. 네, 상품이 아닌 외상은 외상 분기하지 말고 혼합 분기하셔라. 네. 자, 이것도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에 관련된 것은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 처리하는 거예요. 자, 9월 25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게요. 9월 25일 고쳐주시고 9월 25일 고쳐주시고 자, 유형은 54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번호로 3번이고요. 예, 네 번째 자리가 3번입니다. 이 번호가 0번부터 있어가지고 예,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품명에는 그랜저, 수량에는 없고 단가도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 네. 거래처는 믿음 자동차.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야 되겠죠? 자, 분계는 외상이지만 혼합 분계해야 된다. 혼합. 자, 그리고 그랜저가 상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신 다음에 차량 운반구로 고칩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가지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하시오 나오면 공급가액을 당기 증가분에다 입력하면 안 돼요. 부가세 포함한 것을 당기 증가분 4번에 고정자산 등록할 때 그 4번에 입력하는 거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컴퓨터 매입했을 때는 공급가액을 냈습니다. 120만 원. 그건 그래야 돼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는 건이니까. 근데 이것을 차량 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세금을 포함해서 그 4번에 당기 취득 증가분에다가 2,750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자, 이제 대변은 외상구입이면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2,75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되어야 되죠. 그리고 밑에 합계,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 보시고요. 불공거래는 이렇게 매입세액은 위에 있는데 밑에 분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분계가 여기에 비용이면 비용에 더해지고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 유형은 불공. 유형 선택이 잘못되면 이 문제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위에 것도 틀리고 밑에 분계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위에 거 평가 따로, 밑에 거 평가 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관한 거니까 이 부분은, 밑에 회계 처리는 틀렸어도 부가세 신고는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여기가 만약에 이게 4점짜리라면 여기 2점, 여기 2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3점짜리 했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그건 뭐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3점짜리도 이 부분 채점을 합니다.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어느 한쪽이 완벽히 맞았으면 그건 맞은 걸로 해줘요. 예. 자, 그래서 불공 매입을 입력을 했는데 마침 그 고정자산 등록 문제 나왔네요. 네,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해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도 갈까요? 네. 엔터 세 번 치시고요. 이번에는 계정 과목 F2 눌러서 차량 운반구 2002번 코드는 2002, 자산은 승용 7466, 취득일은 2020년 9월 25일. 그래서 기초가액이 아니라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거 27500 플러스
쭉 내려가서 삼각방법 정액법 이거 1번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연수 5년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경비구문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이 감가상각비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당기 취득이 2750입니다. 이것을 내용연수가 5년이죠. 그래서 나누기 5. 그러면 1년치가 나오잖아요. 9월 달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4 나누기 12. 12분의 4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하시는 작업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닫으면 자동 저장되는 거고요. 다음에 9번 문제는 승용차는 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또 같이 해줘라 하는 거네요. 뭐 이것도 한번 앞에서 해본 적이 있죠. 같이 해봅시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어디서 하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 네 번째 메뉴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코드는 102번 그래서 102 엔터, 차량 번호 25에 한글 5 7466,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그런 다음에 뭘 어디서 해주죠? 여기 2번에 고정재산 코드에서 물음표 단추 누르죠? 그래서 7466차 클릭해주고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 6번까지 입력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8번부터 입력하면 돼요. 기초주행 누적거리는 5km.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맞네요. 보험 기간까지 입력하면 끝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해봐야 요거 딱 고정자산에서 불러내 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수행 10번 매입거래 연습의 마지막 문제 같아요.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네,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법인카드인 것 같아요. 자, 카드 매출전표. 이거는 말이 매출전표지 매입인 거죠. 우리가 마우스를 구입한 거니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매출전표인 거고요. 매출전표라고 그래서 이건 카드 매출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게 이 거래가 어떠한 매출전표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마우스 구입했다. 그러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인데 카드 매입이니까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다. 왜 카드 과세 매입이냐? 요 6만원 매입세 공제 가능하거든요.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래는요, 57번은 카드 매입 중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 57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승용차에 기름 넣은 거 카드 결제했다. 이건 57번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그건 일반 전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마우스 구입한 거란 말이죠.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신용카드니까 이거는 57번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금액을 체크하시는데 합계를 입력해야 되고, 우리 매출에서도처럼 날짜 영수증에 어디 있는지, 그
그리고 카드사는 무슨 카드사인지. 이번에는 이제 가맹점이 아니라 이게 매입이니까 우리 회사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체크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부터 9월 30일로 입력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 날짜 9월 30일, 유형이 57 카드 과세 매입.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어디냐? F2나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여기 법인카드 종류가 나와요. 딱 하나밖에 없나 봐요. 시티카드. 확인. 두 번 확인 누릅니다. 자, 품명에는 마우스 구입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설명에 보통 나오니까 품명 쓸 수 있습니다. 마우스 구입. 수량단가는 대개 카드 거래인 경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해라 이거예요. 66만 원을 입력하고, 그리고 거래처는 현웅컴나라가 거래처입니다. 가맹점 이름이 거래처가 있죠. 그리고 카드니까 당연히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카드 분계라고 있단 말이에요.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네, 그랬더니 우리가 매출할 때 카드 분계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때 카드 분계하면 외상 매입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환경 설정이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설정을 해놓느냐 하면은, 대개 도소매업에서 카드로 뭔가 지출했다, 상품 매입보다 이러한 비용 지출이 더 많은 건수로 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 채무를 외상 매입으로 해놓으면 분계를 카드 분계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동으로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회사는 법인카드로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마우스 사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거래처 뭐 접대하고, 이런 일이 대부분이다. 건수상으로. 금액 규모보다는 건수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카드 채무를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환경 설정해 놓는 게 일이 편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매출은 왜 외상 매출금으로 해놨을까? 카드 채권은 카드로 뭘 팔았다. 우리 회사는 카드 판매는 주로 상품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옷 파는 회사인데, 옷 파는 회사가 뭘 팔겠어요? 주로 옷을 카드로 팔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카드 채권을 아예 환경 설정에 그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표에 쫙쫙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환경 설정 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고칠 게 없느냐? 고칠 건 그래도 있습니다. 네,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미지급금 맞았고 부가세 대급금 맞았는데 상품은 고쳐야 돼요. 자, 이 마우스가 왜 샀냐면은 광고 목적으로 샀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 회사 사무실에서 쓰려고 샀다 그러면 소모품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건 광고 목적으로 샀으니까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833. 그래서 매입은 이렇게 고치는, 상품을 뭔가로 고쳐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끝까지. 네,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에서 카드 분계는 하셔도 되는데 밑에 상품을 고쳐야 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은 마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반영되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설정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전체 메뉴에 기초 정보 관리 맨 위에 있는 환경 설정에 가셔가지고 회계라는 탭을 눌러보세요. 자, 회계라는 탭에서 신용카드 관련된 기본 계정 과목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카드 자료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합계 금액을 우리가 쭉 입력했던 거고, 또 카드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용카드로 판매했다 이거예요.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기본으로 쓰겠다.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을 계정 과목으로 쓰겠다. 이렇게 108번, 253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여기를 우리 회사 실정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그 건수에 어떤 건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이 적절하게 바꿔 쓰시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바꾼 거예요. 아까 할 때 실제 시험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관련된 것은 부속 서류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여기 부가가치세 1번의 맨 밑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여기도 입력을 합니다. 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불공이라고 2건을 입력을 했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랜저 구입권 하나, 또 하나는 액자 접대비 세금기단서 발급 받은 거, 이렇게 2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공제 사유별로 집계가 되는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이 부속서류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급수를 높여 나가면 여기 그 옆에 있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도 이 자리에서 하고, 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이라는 작업도 여기 4번 탭에서 하고, 또 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계산도 여기 5번에서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한 것들, 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FAT 1급은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맨 앞에 있는 요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요것만 볼 줄 알면, 요 나머지 안분계산 이런 부분은 안분계산 나오던가 안 나올걸요 아마. 나온다면 책 뒤에 어디 나오겠죠. 제가 기억나기에는 지금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TAT 2급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회해서 이걸 저장해 두려면 위에 거 저장. 근데 저장 안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작성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다면 조회한 다음에 이걸 눌러 놓아야 그게 작성이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금액 합계표도 만들어졌겠죠? 네. 자, 여기 클릭해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신용카드 57번 카과 매입 하나 여기다 입력한 거 있어요. 자,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시면, 네, 밑에 여기 60만원에 6만원짜리 현웅 컵나라에서 광고용 마우스 산 거 집계가 됩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건이에요.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건이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다면 여기 쭉 번호가 쫙 여러 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이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항상 같은 양식의 집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속 서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닫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불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해 보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입세액이 바뀌어져 있어요. 매입세액이 아까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우선 불공이 생겼다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2,535만원에 253만 5천원. 이 금액은 여기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합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16번을 뺀 이것이 차감계 17번에 있는 이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16번과 17번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공제 받을 수 없는 건 17번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14번에 뭐가 있었느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게 뭐 같아요? 카드. 그러니까 저기 위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 말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이에요. 여기 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 매입,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건을 입력했다 그러면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14번에 반영됐는가 보셔야 돼요. 아, 이거 합계만 나오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 합계를 여기 클릭하면요. 명세가 옆에 나와요. 역추적이다 그래가지고 따로 만약에 신용카드 수령금이다.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 몇 건에 얼마, 신용카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추적되어서 나옵니다. 네, 밑에 신고서하고 차이는 부속 서류를 조회해서 부속 서류 아까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금액 합계표 그걸 조회해서 저장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비어있는 것은 이게 특별히 틀려서가 아니라 그 부속 서류 신용카드 부속 서류를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역추적은 다 나오죠. 여기에. 역추적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를 볼 때는 그 탭을 그 숫자를 클릭하시고 탭키를 누르거나 그 숫자를 클릭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보거나 그러면 세액명세라고 나와요. 탭키. 그리고 그냥 역추적만 봐가지고도 알겠다. 그러면 역추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숫자 클릭하시고 여러분 키보드에 TAB 탭키 알죠? 거기에 더 상세한 그 밖에 매입세 공제의 명세가 이렇게 보입니다. 41, 42, 43, 44로 쫙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또 매출과 관련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 결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결산으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